일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키워드 문턱입니다. 문턱. 네, 앵커님 문턱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진입장벽이잖아요. 문턱이 높다, 낮다, 문턱을 낮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문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장애인은 특별관에서 영화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전동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는 계단이 등장한다면 그건 결국 장애인의 문화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턱이 되겠죠. 그렇죠. 또 지방의 동네 서점에선 누구나도 응모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해요. 보통 문예지나 언론사에서 탁월한 필자들에게 문학상을 주는데 이 서점은 자격 제한이 없는 초단편 문학상을 만들었어요. 또 여기 문턱을 막 넘어선 법안도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은요.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어요. 이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공언한 지 1년 만입니다. 예. 또 다시 높아지는 문턱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비범죄화했던 태국이 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로 돌아설 조짐이 보입니다. 이 의료보건용 대마 활성화를 위해 2년 전에 낮췄던 문턱을 다시 높이겠다는 겁니다. 문턱을 키워드로 4가지 뉴스를 정리하네요. 먼저 첫 번째. 영화관 문턱 뭡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어느 주말 설레는 마음으로 특별 상영관을 예매하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입구가 아닌 출구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런데 출구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2번이나 갈아타야 한대요. 또 막상 가보니까 커다란 문은 혼자 열기 어렵고 또 안내받은 좌석은 맨 앞이라면 어떨까요? 네, 참 한숨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특별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정을 설명한 건데요. 입장부터 관람까지 장애인이 넘어야 할 문턱이 수두룩합니다. 얼마 전에 그 가수 강원래 씨 지금 그 휠체어 타고 다니시잖아요. 영화관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데 뭐 여전하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관은 일반관보다 가격이 비싸거든요. 이 IMAX 같은 특별 상영관은 24,000원 정도예요. 예. 화면이 크고 또 좌석이 편안한 대신에 보통 13,000원 안팎인 일반관에 비해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데 이 비장애인에게만 편안하고 장애인 관람객에겐 편안은커녕 출입구부터 경사로가 아닌 계단이 턱 막고 있는 셈이죠. 대부분의 영화관이 다 그래요? 이게 저희가 이른바 멀티플렉스 3사로 불리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상영관 서너 곳을 뇌병변을 앓고 있는 배재현 씨와 함께 돌아봤어요. 이 사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 강원래 씨가 다녀간 CGV 강변점과 왕십리점, 롯데시네마 신대방 그리고 메가박스 목동을 저희 기자가 직접 가봤거든요. 이 롯데시네마 신대방점의 시내 컴포트관은요. 한 사람씩 앉는 소파로 좌석을 꾸몄는데 이 장애인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하. 일반 상영관에는 장애인석이 마련돼 있지만 특별관은 아직도 장애인 관람객에게 높은 문턱이 남아 있는 거죠.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법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에 이런 사각지대를 인식해서 2021년에 장애인석을 개별 상영관 기준 1% 이상 설치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규정은 뭔데요? 네, 이 규정은 맹점이 있습니다. 일단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보면요. 개별 상영관의 1%가 아니라 전체 영화관의 1%를 장애인 관람석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영관에만 장애인석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좌석당 단가가 높은 특별관에는 설치를 안 해도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개별 상영관에 한 2% 만들어 놓고 특별 상영관은 아예 없애고.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고요. 이 권고에 대해서 CGV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 넘게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이 더딘 상황이고요. 또 국회에선 당정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이번 주에 발표했는데요. 빨리 해야죠. 조속히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턱. 동네 서점에서 문학상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독립 서점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이 문학상 하면 작가나 작가 지망생들의 축제잖아요. 이 상을 받으면 등단 시인이나 소설가로 불리고요. 또 기성 작가들은 또 다른 문학상들로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네. 예, 노벨 문학상, 프란츠 카프카 문학상, 부커상 수상작이다 하면 아주 걸출한 작품들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문학계에 발들이지 못한 사람들한테 문학상은 언감생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 서점 운영자는요, 책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손님들이 글을 쓰려고 책을 읽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꼭 등단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책을 낼 수 있는 시대니까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모해 볼 수 있는 상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예. 이 아이디어가 작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출판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네. 예, 여기에 군산 서점 대표 11명이 힘을 보태면서 현실화가 됐습니다. 예, 제1회 군산 초단편 문학상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초단편이라면 왜 초단편이죠? 예, 보통 200자 원고지 한 70장 정도의 분량을 단편 소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초단편 소설은 이보다 짧은 5매 이상 30매 이하 정도면 됩니다. 예,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에서 초단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편이나 응모가 됐대요? 예, 이게 수천 편인데요. 처음에 500편을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국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들어와서 2,719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작년에 1회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가 이제 2회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2회 문학상이 열릴지 아직 확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가장 큰 걸림돌은 올해부터 지역 서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해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 대표님은 인터뷰에서 이 황량한 시절에도 신선하고 따뜻한 아이디어는 나오는 법이니까 이 뜻을 모아서 새로운 장을 열어보겠다 이렇게 긍정적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예산 빨리 복원됐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이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는 분양가 상한제 3년 의무 거주 요 제한이 풀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주택법 개정안의 골자부터 말씀드리면 이 잔금을 치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 소위는요 21일 주택법 등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자들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미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는 3년 동안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이걸 거주 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누구한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우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가 대상입니다. 예,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법대로면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준공돼서 입주가 가능해지는 시점부터 3년은 무조건 살아야 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거주 의무 기간이 3년 유예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요. 이 시점을 미뤄주면서 입주하기 전에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하. 예,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해야 되거나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3년은 숨통이 트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이제 가격이 좀 싸니까 바로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3년은 꼭 살아라 그랬는데 3년을 꼭 살아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준공 시점부터 바로 3년은 아니니까 한 번쯤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런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전세 수요자한테도 좀 혜택이 가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이 다른 전세 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이 전세값 상승 속도도 어느 정도는 제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국회 국토위의 법안 심사 소위를 넘었다면 몇 분 능선을 넘은 겁니까? 한 8부 능선 정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토법안 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이 법률안은요.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요. 아직 전체 회의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오늘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혹시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점은 없어요?
아무래도 이 실거주 의무를 둔 이유가 좀 퇴색되는 거잖아요. 이 기존 제도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개정안이 통과돼도 분쟁의 불씨가 남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 집주인은 입주 시기에 전세를 한 차례 놓을 수는 있지만 이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체결되잖아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맞아요. 2+2년 하면 총 4년이 적용되는데 그때는 이제 5%만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딱 3년 유예해 주는 거라서요. 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그렇군요. 후속 대책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필요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턱 태국 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태국의 대마 문턱인데요. 태국 정부는 의료보건용 대마 활성화를 위해 2년 전 접근 문턱을 크게 낮췄었어요. 근데 모호한 규제 탓에 부작용이 속출하자 다시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겁니다. 태국의 보건장관인 촌난 식개우 장관은 21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그간 법적 공백 때문에 대마가 자유롭게 소비됐고 오용을 방지할 규제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말까지 이 향낭용 그러니까 기호용 대마 사용 금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언제부터 대마가 합법화됐었어요? 태국은 2022년 6월에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습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 칸나비놀 이거를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의료보건용 대마 공급을 장려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기호용 대마 사용이 덩달아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태국 여행 갈 때 조심해야 한다 막 그랬었군요. 맞아요. 근데 2년이 안 돼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유턴하겠다는 건데 뭐 처벌 규정도 그럼 강화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건부가 공개한 대마금지법 초안을 보면 기호용 대마를 흡연하는 사람은 최대 6만 바트,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26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기호용 대마나 그 추출물을 판매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대마 관련 광고와 마케팅도 금지되는데요. 보건당국은 다음 달 내각 승인을 받고 오는 10월 의회 휴회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합법화돼서 대마초 재배하던 농장들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어떡합니까? 네, 재배 농장들도 비상입니다. 이 보건장관은요, 전국 수천 개의 대마초 판매 가게와 재배 농장도 폐업시킬 방침이라고 하면서요, 더 이상 오락이나 파티에서 이 즐거움을 위해 대마를 판매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올해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의료 목적 이외의 대마 흡연이나 섭취 시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뉴스 큐레이터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 향해 가네요.